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권의 혼술 11월 26일 금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또다시 여의도 현장에서 30년째 정치부 그 현장을 뛰고 있는 국제신문 김경국 선임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정치부 기자 생활만 30년을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데 그래서 그만큼 지금 여의도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오늘을 기점으로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과 김종인의 이 알력 그리고 이런 것이 좀 정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그 김종인 전 위원장이 전 비대위원장이죠.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퉁하니 이렇게 말을 주로 안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선대위 합류는 없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고개를 2번 끄덕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일단 이 상황에서 또 오늘 대체제로 이야기가 되고 있었죠. 김병준 전 정책실장, 전 비대위원장이 오늘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자, 윤석열 후보와 미팅을 하고 나서, 만나고 나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해서 본인이 앞으로는 내일 당장이라도 상임선대위원장실에 와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특히 윤석열을 만나고 나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로서 김종인 원톱은 용도 폐기되고 김병준 원톱으로 가는 것 아니냐, 자, 그런 판단을 하는데 현장 취재하신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김종인 전 위원장의 합류 가능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산될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는 그렇죠.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금 하루 이틀 내지 2, 3일 지금 길어봐야 그 정도 고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죠. 김병준 위원장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관련해서는 더 이상 모시고 안 모시고 또 오시고 안 오시고 관계없이 선대위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 그런 상황에 온 국민이 이해하고 계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바로 조만간 합류하지 않으면 원톱으로라도 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런 뜻을 사실상 비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사무총장이죠. 사무총장이 뭐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써서 김종인 전 위원장을 모셔오는 작전을 뭐 펼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묘수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고집을 꺾지 않는 이상 묘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좀 유일하게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캠프에 합류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최후 통첩설에서 나온 것처럼 아무 조건 없이, 원래는 뭐 김병준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런 조건 없이 그냥 본인이 숙이고 들어가면은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받아들이는데, 자, 이준석 대표까지 나서서 지금은 김병준이든 김종인이든 둘 중 한 명을 택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까지 한 상황에서 지금 만약에 이 김종인이 두 사람이 같이 양립하는, 뭐 총괄과 상임위 양립하는 이쪽으로 김종인이 들어가면은 김종인의 굴욕이죠. 김종인 전 위원장 스타일상 그러지는 않을 가능성이 거의 뭐 확실해 보이죠.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그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 마지막 기회이고 또 킹메이커로서의 이 마지막 역할을 좀 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는 그냥 놀기보다는 뭔가 이번 대선판이 크게 벌어졌으니 그래도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또 일부에서 나와요. 향후 역할에 대한 욕심이랄까 의지랄까, 그게 지금 자존심을 이긴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역할을 하고 또 바로 이 선거 끝나고 나면은 이 지방선거 있습니다. 지방선거 있고 또 총선 따고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역할을 도모하려면은 윤석열 캠프로 갈 수도 있는데, 지금 과연 그렇게 이 고집을 끊고 이 굴욕을 감수하면서 갈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제 김종인보다는 김병준에 좀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도 이렇게 좀 해석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김병준 그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출직 그리고 임명직 일절 안 한다. 그러니까 이 선대위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밖에서 어떤 뭐 담론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시하는 그 정도 역할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이게.
정말로 사심없이 하겠다. 네. 그런 뭐 약속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과 자신이 마치 힘겨루기를 하는 듯한 이 네. 모양새도 국민들에게 좋지 않게 비쳤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선출직까지 하지 않겠다. 이거 좀, 언급한 건 다소 좀 네. 의외이기는 합니다. 뭐 더 잘 아시겠지만 곽상도 전 의원 네. 대구 중남구죠. 중남구죠. 중남구 뭐 3구 보궐선거 치러지는 대구 중남구에 김병준 위원장이 출마 준비를 한다 하더라. 대구 현지에서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다.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예, 잘 있었죠. 근데 사실상 상임선대위원장을 하면서 선거 출마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건 안 되죠, 이제. 어쨌든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 예. 본인으로서는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썼을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 김병준 위원장이 오늘 얘기를 하면서 간담회를 하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권력 구조 그리고 국정 운영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걸 과감하게 바꿀 때가 됐다. 그런 일을 하려는 분을 혼자 뛰게 할 수는 그건 도리가 아니다는 생각을 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권력 구조 개편이라면 지금 당장 우선 내각제 개헌이죠, 개헌. 그렇죠. 내각제 개헌하고 관련한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와 어느 정도 얘기를 주고받았지 않느냐 하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발언이었거든요. 개헌을 매결해서. 그래서 이 부분의 개헌 과정에서 역할, 뭐 이 부분에 어떤 의견 일치가 있었지 않느냐, 뭐 이런 추측도 가능하게 그 멘토를 받아들이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네. 맞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해서 사실 또 호사가들 사이에서는 내각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내각제로 개헌한 이후에 그다음에 초대 총리를 한다. 그런 얘기 많이 나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40년생이죠. 1940년생인데 맞습니다. 내각제 개헌해서 초대 총리 하기에는 지금 나이가 연세가 너무 많거든요. 이제 내각제 개헌하면은 그 대통령 임기를 단축을 해야죠. 그러니까 총선 때. 어쨌든 좀 많기는 한데 그렇죠. 김병준 위원장 같은 경우는 54년생이 아닙니까? 54년생이니까 아마 좀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을 가진다고 만약에 개헌이 돼서 그렇죠. 내각제로 된다고 하면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닐 것 같죠. 그것이 어차피 뭐 개헌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뭐 대통령 권한이 너무 집중돼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누구보다도 더 잘 느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에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정권 수사를 했습니다. 권력의 수사를 했죠. 청와대 주변. 그러니까 안희정 구속시키고 했고, 뭐 박근혜 정부는 다 아시는 거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렇게 뭐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이런 데 다 청와대에서 다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 대통령제 권한이 집중된 대통령제에 대한 폐해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선출직, 임명직 말씀하셨는데 이 말 한 게 나중에 김병준 후보의 이제 발목을 잡을지도 모른다 그 말씀인데 제가 그 한하가 전 민주당 대표, DJ 동교동계 가신이죠. 한하갑 대표와 자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박근혜 그 캠프에도 가시고 그랬었죠. 한하갑 대표가 하는 말 중에 본인이 정치를 하면서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 DJ를 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때 가신들이 우리는 DJ가 당선되면은 임명직은 안 가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장관이나 뭐 청와대나 아니면 외곽 조직이라도 안 가겠다는 선언을 한 거죠. 그러니 나중에는 그것이 좀 후회스럽다고 이렇게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하시던데 어쨌든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배수진을 치는 겁니다. 배수진을 치는 거고 또 특히 이것뿐이 아니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나 뭐 또 김태호 의원도 일단 우리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거기 우리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자리에 우리는 거기서 연연하지 않을 테니 선대위를 마음껏 짜스라 이렇게 윤석열 후보에게 이야기를 한 상태죠. 자, 그런데 이 김병준 후보가 일단 김병준 위원장. 김병준 위원장 죄송합니다. 후보 김병준 위원장이 원래 노무현 정부의 정책실장 출신이죠. 그렇습니다. 노무현 청와대 뭐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을 했는데 김병준 교수는 원래 도시행정, 지방행정 이런 부분들이 주전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지방자치연구원
지방자치 실무연구소. 지방자치연구소 하여튼 예, 예. 거기에서 금강 빌딩에 있던 거. 예. 김병준 교수가 예.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를 제공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실질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지방자치 이론을 제공했다는 예. 겁니다. 그리고 수도 이전 공약도 김병준 위원장 그렇죠. 머리에서 나왔죠. 그래서 세종시 출범을 출마도 했었고. 토대도 마련했고 예. 지난 총선에서는 출마를 그걸 했죠. 세종시 출마했었죠. 예. 물론 예. 낙선했지만. 예. 그리고 청와대 정책실장 당시에 민정수석이 문재인 지금 네, 예, 문재인 예, 예. 대통령이죠. 예. 그때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예. 실질적으로 사이도 안 좋았고 또 이해찬 전 총리가 3.1절 골프 파문을 물러났을 때 예. 후임 총리를 구할 때 예. 노무현 대통령은 김병준 정책실장을 염두에 뒀는데 예. 문재인 수석이랑 이쪽 팀들이 반대해서 한명숙 예. 총리로 임명했다 뭐 이런 것들 그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김병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죠. 정책실장도 하고 그다음에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을 했죠. 정책특보 특보도 이러면서 했고. 5년 예, 예. 꾸준히 있었던 만큼 예. 누구보다도 친노 측에서 볼 때는 진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 지방자치연구부터 그렇죠. 있었어요. 예. 그렇다면 친노 친문의 취약점도 알고 있는 거죠. 충분히 네, 그렇죠. 약점을 알고 있기 예, 때문에 공격 포인트를 잘 잡을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김병준 위원장은 저는 그때 이 사적으로 한번 만났을 때 네네.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 비서실장 이야기를 하던데 그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요. 이 어떤 본인의 개인 의지를 표현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 개인 의지를 표현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이 인권 문제 나오면은 그게 그때 이제 한마디씩 했다. 그런데 왜 북한 인권 문제는 이렇게 입을 닫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김병준 전 위원장의 관계가 상당히 안 좋은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예.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경선 때 그때도 김병준 위원장은 김두관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그렇고. 예, 김두관 후보. 지지 안 하고. 그러니까 잘 아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잘 아니까. 이 문재인 이런 인물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것 같고. 자, 그래서 지금 만약에 김병준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들었으면 김병준 위원장은 어떤 역할은 하지 않겠지만 담론을 계속 이제 제시를 하겠다. 국가 발전을 위한.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마 지방 분권, 국가 균형 발전 이게 될 수가 있어요. 본인이 쭉 해왔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추진했기 때문에. 자기도 가장 잘 아는 부분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각 지역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일단 국제신문 소속으로 취재를 지금 국회 현장에서 하고 있으니까 지금 뭐 지역별 여론조사 결과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번에는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이 지역에서 이 민주당 후보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거는 노무현, 문재인, 다 호남의 지지를 받는 PK 후보였죠. 이번엔 TK, 반 TK, 안동에서 태어나기만 했으니까 반 TK 이재명 후보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부산, 울산, 경남 민심은 좀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의 대선 승리 공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남의 지지를 받는 PK 후보. 네. 이게 대선 굳이 PK라기보다 영남에서 지지를 많이 받아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는 안동 출신이긴 하지만은 TK 대구 경북이 워낙 또 보수 성향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PK 쪽의 지지가 그만큼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형편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한국갤럽이 머니투데이 의뢰로 조사했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네. 이게 지난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네. 1000명 정도를 네. 1000명을 해서 유무선 전화 인터뷰 조사를 네. 했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면 좋겠나 음. 이런 질문에 대해 가지고 이거 전국적으로는 윤석열 38.4, 이재명 37.1 이 정도 나왔어요. 네. 그런데 PK만 떼고 놓고 보면 윤석열 44.8, 이재명 29.7입니다. 예. 다만 이제 2주 전 같은 조사에서 2주 전 조사를 보면 그때는 윤석열 48 그다음에 이재명 28.2였거든요. 그러면 격차가 좁혀졌네요. 그렇죠. 격차가 윤석열 후보는 조금 떨어지고 이재명 후보는 조금 올랐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원인이 뭘까요? 원인이 이게? 지금 국민의힘 내선대위 구성을 놓고 지금 김종인 리스크. 위원장하고 이거 이 시점이면 한창 부딪히고 막 그러고 있을 때죠. 그 2주가 딱 그 시점이죠. 예. 이게 정당 지지, 또 정권 유지를 위해서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 이게 37점이고 야당
야당 후보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당 후보가 네. 당선돼야 된다. 이거 53.5%인데 PK에서는 여당 후보가 정권 유지가 31.1%, 네. 정권 교체가 60.3%였습니다. 야, 그러면 이 정권 교체 여론이 60.3인데 거의 더블 실제로 그거는 더블 스코어인데 예, 예. 정권 교체 여론이 60.3인데 윤석열 지지율은 44.8. 못 따라가고 있죠. 훨씬 못 따라가요. 예, 예. 분발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좀 아마 자리를 잡으면 뭔가 그렇죠. 뭔가 세신적인 예, 예. 목소리를 내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부터 이제 선대위 자리 잡으면 또 지역 선대위 다 구성할 거거든요. 그렇죠. 예. 지역 불경은 누가 책임을 맡아? 김태호 이야기가 나오던데. 김태호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뭐 전체적인 선대위를 어떻게 하겠다, 뭐 예. 중진이 하겠다, 아니면 뭐 좀 참신한 인물로 하겠다, 이 구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부로 저는 이 여러 가지 뭐 이준석의 말도 그렇고 이준석 말도 좀 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이제 더 이상 김종인에 대해서 나에게 묻지 마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양반 이야기도 나왔고 네. 특히나 또 뭐 주접 이야기가 났죠. 주접든다. 주접든다. 그런 이야기까지 김종인 후보가 위원장이 할 정도 되면은 김종인 원톱 이 가능성은 저는 사라졌다고 봅니다. 다만 나중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굽혀서 그냥 김병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굽혀서 올지는 모르지만은 김종인 원톱은 이제 사라졌다. 자, 그 생각이 들고 대신 김병준 원톱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냐. 자, 그런 느낌을 갖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우리 국제신문의 30년 정치부 기자 김경국 기자 모시고 오늘 여의도 현장 취재기를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